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 간편식이 대세라는 소식. 사실은 이미 전해드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족 모두가 집에서 간편식을 즐길 정도로 간편식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간편식 육개장을 먹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이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가 진화하고 있는 간편식이에요. 네. 사실 외식 문화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지만 네. 간편식을 외식에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간편식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어떤 반찬이 다 갖춰져 있는 간편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반조리 하는 형태의 맞아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그 반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삼계탕을 이제 다 이렇게 한 봉지에 집어 넣어가지고 예. 간편하게 그냥 약간의 그런 열만 가하면 다 되는 것.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예. 뭐 육개장이든 아니면 예. 곰탕이든 예. 뭐 삼계탕 같은 것들을 내가 준비했어 예. 라고 이제 싹 내놓는 뭐 그런 형태의 간편식들이 많이 나와서 예. 그래서 뭐 특별한 날에는 뭐 이런 흔히 이제 외부에 나가가지고 맛봤던 것들을 예. 가정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맛도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에는 간편식 하면 뭐 인스턴트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맛도 없고 예. 그냥 어거지로 먹는 걸 생각했는데 때우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풍미라든지 뭐 이런 좀 입맛 같은 경우도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미역국하고 육개장 또 곰탕 이런 걸 갖다 간간히 간편식을 사서 먹기도 하는데 맛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요즘 그 육개장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장례식장에서도 맛보지 못할 그런 퀄리티가 네. 육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그래서 예. 자 외국의 그런 업체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맞아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 예.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설 명절이었는데요. 설 예. 명절에 맞춰가지고 또 이 관련 업체들이 이 설 명절 간편식을 많이 출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반찬이 10개. 맞아요. 사실 뭐 쇠고기 미역국을 예. 비롯해서 갈비찜, 예. 뭐 오곡 잡곡밥 뭐 해가지고 예. 다양한 그런 10개 이상의 그런 반찬식을 같이 곁들인 형태에 있어서 예. 결국 명절에 이 간편 식사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사실 중장년층한테는 무조건 외식 그러면 일단 네. 나가서 고기 굽고 뭐 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편식 사다 먹는 걸 외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문화들이 주류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식 문화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왁자지껄하게 지글지글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워야 하는 예. 그런 상황들을 연상을 했고 또 가족 모임 같은 경우도 외부에 나가서 좀 큰데 가서 고기를 굽는 것들을 예. 생각했는데 사실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고기 종류도 좀 바뀌고 있고요. 예. 또 심지어는 이런 뭐 예전에 그런 고깃집보다는 좀 예. 약간 좀 외국 스타일의 뭐 예. 예를 들면 와인도 좀 한 잔 곁들일 수도 있겠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고기 일방적인 어떤 고기가 아니고 예. 좀 건강에도 좋은 예. 그런 뭐 야채가 많이 있다든지 샐러드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예. 균형 식당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생각하는 형태의 외식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쇠고기 하면은 굉장히 그런 이제 건강에 좋은 그런 고기만 맞아요.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오리고기를 찾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예. 고기 자체도 이제 변화를 또 많이 하고 있죠. 양고기 식당도 많이 예, 늘어났어요. 양고기 식당도 예.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예. 그런 식당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뭐 대림동이나 구로동 가면 그 양고기 식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기라든지 뭐 식당의 그런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런 얘기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녁 중심의 외식은 다양해지고 개성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점심도 사실 우리한테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점심이 간편식으로 막 점령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간편식으로 이제 많이 점령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시락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여기 보면 이제 85%. 저는 이 통계자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 와, 15%는 그러면 밥을 어디서 드신다는 말씀일까? 집에서 드시는 걸까? 도시락.
도시락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도시락 든 거.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락 하면은 주로 뭐 어디 도시락 전문 업체를 많이 예.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그 전에는 집에서 싸갖고 갔었죠. 집에서 솔직히. 또 예. 그 전 단계는 또 그렇죠. 집에서 싸우셨고, 예. 아이 그거는 사실 또 집안에서 일을 보시는 어머니라든지 예. 아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 전문 업체가 또 생겼었고요. 예. 그러다가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편의점 편의점으로. 도시락들을 많이 예.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 주 1회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점심시간 비용으로 한 6,000원 정도, 6,800원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약 7,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주로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로 많이 드시고요. 예. 또 구내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비율을 보니까 저녁 같은 경우는 한 9,800원 이상이 돼서 예. 결국에 10,000원 정도 비율을 이제 조정하니까 저녁 식사는 좀 많이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주 1회 외식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 일주일에 한 45,000원 정도의 비용을 치르시는 거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 한 달에 지불을 하시는 거거든요. 외식에만. 예, 그런데 예. 이제 밥값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커피라든지 예. 뭐 이런 디저트는 좀 뺀 것이라서 예. 좀 더 산정을 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 뭐 외식의 트렌드를 편의점 도시락에서 확인한다는 씁쓸한 이런 그래서 얘기. 예를 들면 예. 뭐 간편식 중에 이제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간편식 시장 규모가 2조 2천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커졌습니다. 2015년에서 갑자기 2016년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가정 경제 살림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대형 그런 고기를 중심으로 한 외식 업체들 잘 나갔었어요. 예. 프랜차이즈점.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예. 이유가 뭐 이제 맛도 문제지만 가정 뭐 불황 때문에 아하.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있거든요. 즉석 조리식품들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석 섭취식품이 옛날에는 간편식의 주된 그 트렌드였다면 네. 즉석 조리식품이 많아지면서 신선 편의식품까지도 거기 들어가면서 네. 간편식의 어떤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배달 앱의 등장 이것도 네. 우리 외식 산업 트렌드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2011년부터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각축을 이제 일단 벌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앱들이 엄청나게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지 않고 안에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시에서부터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 시간대에 한 20% 이상 그러니까 뭐 한 5시간 정도의 예. 20% 이상 보이고 또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주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치킨이라든지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예. 족발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름진 음식을 밤에 좀 많이 드시는 걸 생각이 드는데 예.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시킬 수도 있지만요. 예. 혹시나 야근하시면서 밤일하시면서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치킨은 평창에서도 굉장히 기억하는데 어쨌든 뭐 배달 앱이 지금 요즘 보니까 배달 앱에서 시키지 못하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 광고에는 뭐 우럭회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족이니까. 예 그런 우럭회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프리미엄 간편식 요즘에는 이쪽이 또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그 뭐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깥에서 사 먹는 그런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예. 패스트푸드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이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10찬 정식, 예. 12찬 정식, 예. 심지어는 보양식 정식까지 있거든요. 장어 맞아요. 정식 뭐 이런 거.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편의점이나 이제 유통업체에서 사는 간편식들이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 도시락 혹은 간편식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다만 그 실속에 상관없이 예.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아하. 산정이 되는 것들은 좀 예. 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편하게 먹으려고 한 끼 때우려고 간편식이 인기가 있는 건데 프리미엄 그러면 외식하는 것만큼 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유가 없는 뭐 젊은 층들이라든지 예. 또 뭐 기러기 아빠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 위화감을 주는 건 좀 생각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아니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저는 듣고 나서 굉장히 웃었어요. 얼리어 먹터
이건 뭡니까? 얼리어 먹터. 뭐 얼리 어답터의 형제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얼리 어답터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이 구매를 해서 남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전파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단연 1위가 음식 사진이거든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라든지 예. 멋지다, 뭐 하트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예. 남들이 잘 보지 않은 음식들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새로운 음식. 예. 예. 간편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식 아하.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예. 예, 소개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아, 사실 예. 자기가 맛보는 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먼저 소개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음식이 어떤 영양이라든지 뭐 이런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단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만 남기고 사라져가는 것. 예. 한편으로는 이제 패스트푸드의 새로운 또 그런 SNS의 결합이라서 약간은 더 씁쓸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얼리어 먹터들은 실제로는 간편식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키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 이것도 앞으로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파워블로 같은 경우는 예, 수선 예. 의도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 마케팅 구조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좋은 그런 제품이라든지 장수라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였는데 나중에 파워블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업체에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죠. 나중에 뭐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예. 협찬을 받아가 심지어는 갑질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얼리 먹터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뭐 지금 현재 음식의 간편식을 하더라도 뭐 어린이를 위한 거라든지 예. 특정 어떤 질병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는 많은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든지 골라서 그런 것들 간편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올해 이제 균형 있는 간편식만 소개해주는 그런 SNS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좀 건강한 그런 얼리 먹터 쪽으로 갔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먹방에서 이제 파워 블로거에서 얼리어 먹터까지 왔으니까 네. 앞으로는 또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지 그렇습니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현식 평론가가 생각하는 외식 문화 한마디로 딱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간편식을 먹더라도 같이 모여서 먹자. 결과적으로는 좀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래서 생각하시군요. 각자 뭐 이렇게 준비해온 거를 예. 느끼면서 유지는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예.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느긋하게, 예. 느긋하게 먹으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